운동 계획, 운동 계획, 그리고 조직 및 협응, 그리고 자세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신경회로가 시상 및 대뇌거질과 함께 바닥핵에 서로 연결되어 일부는 자극하고 다른 일부분은 이런 피드백 회로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자극회로 같은 경우는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거나 걷기 시작할 때와 같은 수의적인 운동 시작 시에 근육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억제회로 같은 경우는 근육 활동을 억제시키고 몸통과 팔다리의 임의적인 움직임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병변 시에 이런 자세와 근긴장 조제, 장애, 불수의적이며 불필요한 운동 출현, 그리고 운동이 느리거나 서투른 것들을 발생되게 돼요. 이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닥핵이 자세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자동 운동 그리고 의도적인 움직임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바닥핵의 병변에 따른 일반적인 질환들은 파킨슨병, 헌팅턴병, 그리고 윌슨병, 시대남무도병 이런 질환들이 있어요. 바닥핵의 기능 부전을 좀 살펴보면 바닥핵이 손상당하게 되면 우선 불수의적인 운동이 나타납니다. 불수의적 운동이라 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운동이죠. 그리고 근육 경축을 포함한 근육의 긴장 이상이 나타나요. 근육의 긴장 이상이. 그리고 수의적인 운동 장애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과다 장애와 그리고 적게 일어나는 과소 장애 이렇게 두 종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운동 과다 장애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보면 떨림, 영어로는 트레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폭이라든가 주기가 일정한 반복적인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바닥핵 손상 시 수위 운동을 하지 않을 때 나타나서 수위 운동 시, 즉 우리가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휴식 시에 떨리는 resting tremor, resting은 쉰다는 말이죠. 이런 휴식 시 떨림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피곤하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I need a rest. 난 휴식이 필요해. 혹은 아데토시스라고 하는 느린 비틀림 운동이 발생됩니다. 이 느린 비틀림 운동의 특징은 느리고 또 불수의적이고 꿈틀거리고 비트는 듯한 약간 벌레가 움직이는 것 같은 운동이 나타나고 주로 먼 쪽 팔 부위에 많이 나타납니다. 뇌성마비에서 한번 언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무도병이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수의 운동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고 활기 있게 연속적인 동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무도병은 이 적인장증이 동반됩니다. 적인장증이 주로 팔다리 먼쪽 부위와 얼굴 표정근, 혀, 인두와 후두 근육 장애로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도리깨 질증, 근육 긴장 이상이라고 해서 팔다리가 제멋대로 어느 방향으로나 움직이는 불수의 운동이라든가 팔다리의 몸쪽 부위 근육의 강력한 운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심한 저긴장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의도치 않게 많이 움직이는 장애가 발생되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하이포키네지아라고 하는 운동 감소증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운동 범위가 감소되는 증상 혹은
아키네지아라고 하는 운동 못함증, 운동 불능증이라고도 하죠. 마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시작이 어렵거나 운동을 시작하는 빈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한 자세에서 다른 자세로 자세를 바꾸는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고 파킨슨 질환의 마지막 단계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느림증, 브래디키네지아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운동이 느리고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돼요. 그리고 보행 시에도 느리고 질질 끄는 보행, 그리고 운동 시 방향 전환이 어렵거나 얼굴 표정이 감소하고 한번 시작하게 된 움직임을 멈추는 거에도 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축이라고 해서 수동 운동에 대한 보다 더 큰 저항을 나타내는 근긴장, 이 항징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두 가지 정도 현상이 발생되는데 하나는 톱니바퀴 현상과 그리고 납파이프 현상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약간 떨리면서 불특정하게 나타나는 것과 납파이프 현상은 수동 ROM, 즉 수동 관절 가동 운동을 할 때 계속 동일한 현상, 납파이프를 구부리는 것처럼 계속 동일한 현상이 느껴지는, 동일한 저항이 느껴지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자, 이제 질환들에 대해서 좀 봅시다. 파킨슨병은 바닥택과 관련된 만성 진행성 신경질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전마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쉐이킹 팔시. 일반적으로 도파민 결핍에 따른 이 피라미드 바깥길의 억제작용이 약해져 비정상적이고 불수의적인 운동들이 출현하게 돼요. 원인은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줄무늬체 손상과 흑색질, 줄무늬체 손상과 흑색질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의 부족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 결핍과 아세틸콜린의 과활동으로 발병하게 되고 뇌염이라든가 외상, 매독, 일산화탄소 중독, 약물 중독, 사고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병하게 되죠. 발생 빈도는 일반적으로 50에서 60세 노인에서 자주 발생되고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많이 발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요한 게 이 파킨슨병은 4대 징후가 있어요. 안정시 떨림, 아까 앞서 얘기한 레스팅 트레모, 그리고 리지디티라고 하는 경축, 그리고 브래디키네지아라고 하는 운동 느림, 옛날에는 운동 완서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푸어 포스처럴 리플렉스라고 해서 불량 자세 반사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이거는 진행성이고 퇴행성인 질환이고 유전적이지 않아요. 비유전성이고 그리고 옮지 않습니다. 비전염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파킨슨병에는 첫 번째로 떨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떨림 증상은 안정 떨림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필 롤링 현상이라고 해서 엄지손가락이랑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손이 있으면 엄지손가락이랑 우리 집게손가락에서 약간 알약을 돌리는 듯한 이런 흔들림 증상이 나타나서 한 손에서부터 시작해서 굽힘과 펴을 교대로 반복하는 동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움직임을 일으킬 때 혹은 잘 때는 이런 떨림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쉬고 있을 때, 지지하지 않고 있을 때, 그리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때, 아니면 어떤 깊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즉 쉴 때. 또한 같은 쪽 팔다리로
확산되는 증상이 있고 눈에는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축은 ROM 제한의 원인이 돼요. 가장 흔한 침범 부위는 목, 어깨, 엉덩관절, 무릎관절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보행 시에 이 경축에 의해서 암스윙이라고 하는 팔 흔들기가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톱니바퀴형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jerky movement라고 해서 우리가 딱딱 끊어지듯이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고 리드 파이프라고 해서 나파이프형이라고 해서 ROMC에 파동이 없고 부드러우며 균일한 저항이 나타나는 경축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운동 느림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운동 시작이 어렵고 운동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수의적, 자동적 운동의 운동 속도와 범위가 감소하고 또 정교한 동작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 운동 느림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어키네지아라고 하는 운동 못함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도 변하겠죠? 근장력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서 저긴장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가 나타나서 이 배근이 단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세는 일반적으로 고릴라 포스처라고 하는 이런 고릴라가 취하는 서 있는 자세 같은 게 나타나고 머리가 이렇게 전방으로 이동하고요. 팔의 벌림, 팔굽관절 90도 굽힌 상태에서 벌림, 손목관절 펴과 같은 자세 특징, 무릎관절 굽힘, 엉덩관절 굽힘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파킨슨에서 보행이 좀 중요한데 쇼스텝 게이트가 나와요. 즉 보폭이 매우 짧아집니다. 그리고 faster and faster 보행이라고 해서 점점 보행이 이렇게 빨라지는, 그렇기 때문에 방향 전환이 어려워지고 또 앞에 얘기한 운동 완서증 때문에, 운동 느림증 때문에 첫 발을 떼는데 어려움을 끌고 발을 질질 끌면서 걷게 됩니다. 그리고 팔을 흔드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얼굴 표정은 무표정, 즉 표정근이 경축돼서 무표정이 나타나고 깜짝 반사가 소실되고 한 점을 응시하는 모양이 나타나게 돼요. 말은 느리고 톤이 낮고 반복하며 부정확한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십기와 연하곤란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감각 변화는 발한이라든가 열감, 그리고 국소 온도 상승의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균형은 보호 반사, 바로잡기 반사가 감소되거나 상실돼요. 균형 반응이 떨어져서 낙상하기가 쉬워집니다. 그 기타적으로는 항상 우울증, 기억력 감퇴, 치매, 움직임이 떨어지니까 변비, 식욕 상실, 이런 특징을 가지게 돼요. 파킨슨병의 중재는 다양하게 실시하는데 우선 목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는 팔다리의 가동성 유지 및 증진, 운동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구축 예방, 그리고 잘못된 자세를 조절하는 거, 그리고 운동 기능을 촉진하는 거, 무용성 위축,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위축을 예방하는 거, 그리고 언어라든가 호흡 패턴, 가슴 오리 부위 확장 및 가동성 증진, 보행 패턴을 향상시켜 주기도 하고 일상 수행 능력을, 독립성을 증진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안정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동운동 같은 경우는 천천히 그리고 리듬감 있게 실시하고 정상 가동 범위 안에서 실시하게 되고요. 능동운동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프랭켈 운동, 실조증을 줄여줄 수 있는 협조성을 증가시켜주는 운동, 능동보조 운동, 능동운동, 저항운동, 그리고 보행의
대한 재교역, 이런 스스로 하는 운동들은 이러한 것들을 실시하고요. 자세에 따른 운동 치료는 침대에서 바로 누운 자세에서 엎드려 누운 자세로, 바로 누운 자세에서 엎드려 누운 자세로, 모서리에 앉은 자세에서 의자에 앉은 자세로, 그리고 선 자세로 이렇게 자세를 바꿔가면서 운동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시키는 경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완 운동을 실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체 분절의 분리를 위해서 어깨, 엉덩관절, 몸통을 부드럽고 천천히 흔들거나 돌리면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연성 운동은 기능적 과제 수행 동안 신체의 정상 범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동 범위와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균형 및 협조 운동은 파킨슨병 환자의 매우 느린 움직임과 자세의 불안정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많이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도 필요해요. 파킨슨병 환자는 기능적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에 따라서 증상 악화라든가 지구력 감소, 피로의 증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산소 운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수중 운동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요. 물속에서 하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하는 게, 유산소 운동 동안 기립성 저혈압이라든가 과도한 발한, 땀이 많이 난다거나 과도한 피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시켜야 합니다. 자, 보행에서는 짧은 보폭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발을 지질끄며 보행 감소증을 보이는 경우에는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등을 곧게 펴서, 머리랑 등을 곧게 펴서 가능한 큰 걸음을 내딛도록 훈련을 해요. 그래서 시각적 단서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풋프린트 같은 거를 이용해서 발을 맞춰서 보폭을 정확하게 하면서 걸을 수 있도록 합니다. 프랭켈 엑서사이즈 같은 경우는 리드미컬하게 시행하고 피로를 느낄 만한 강력한 운동을 좀 제외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운동의 형태는 전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속도는 빠른 속도에서 느린 속도로 실시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호흡 운동을 하는 이유는 운동 못함증이라든가 경축, 노화 등에 의해서 호흡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율동적 호흡 운동의 깊은 호흡과 그리고 이런 유연성과 지구력을 증진시켜주며 가슴을 잘 확장시킬 수 있게 하는 운동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삼키기랑 말하기, 이런 기능들이 향상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손해를 한번 봅시다. 손해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뇌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손해 기능들을 좀 보면 움직임을, 협응,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 협응, 그리고 자세, 균형, 근긴장도를 유지하고 운동과제를 학습하기도 하고, 이거를 스킬화 시킵니다. 숙련된 운동으로 기억하게 해요. 그래서 병변 시에 균형 상실, 비협조성 패턴, 그리고 근긴장 감소가 나타납니다. 이 이유는 손해에서 이야기하는 오류, 교정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균형 상실이 나타나고, 비교 측정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협조성 패턴이 나타나고, 운동의 협조성, 평형, 근긴장을 유지하는 기능들이 조금 떨어지게 돼서 근긴장 감소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기능적으로 한번 분류해 봅시다. 안뜰 손해에 나타나는 운동장애들은 몸통, 선자세, 보행의 실조증이라든지 어지러움증, 눈떨림, 구토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척수손해의 병변 같은 경우는 다리에 주로 침범하는 실조증이고, 획복이 기능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언어장애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대뇌 소뇌 기능 같은 경우가 손상당하게 되면 운동의 거리 조절 이상증, 측정 과대증, 의도성 떨림, 눈 떨림, 근긴장도 감소와 같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임상 증상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보면 첫 번째 근긴장 저하는 말 그대로 근긴장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수동 운동에 대한 저항이 감소하고 이거는 이제 관절 가동 범위가 증가하기도 하고 자세 긴장성 상실과 안정성이 감소되게 돼요. 그리고 운동거리 조절 이상이라고 해서 디스메트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의적으로 운동을 하여 목적한 곳에서 중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나는데 과대와 과소로 나타납니다. 과대 운동거리 조절 이상은 손이나 발이 목표물을 지나버리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컵을 집으려고 팔을 딱 뻗는데 여기까지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소 운동거리 조절 이상은 여기까지 닿지 못하는 경우죠. 이만큼만 뻗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 동안 거리나 방향, 비율, 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여러 관절이 관여하여 움직임을 할 때 각 관절의 움직임의 조절 능력이 감소되는 협동운동 불능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들은 작용근, 대항근, 협력근 이런 근육들 간의 협응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반 운동 반복 수행 장애라고 해서 빠르게 반복되는 동작 수행 시에 오류가 증가하고 교대적인 반복적 움직임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파킨슨병과 다르게 레스팅 트레모와 다르게 인텐션 트레모라고 하는 활동 떨림이 나타나요. 그래서 반복적이고 다소 규칙적인 떨림이 불수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의적 운동을 실시할 때나 어떤 자세를 이렇게 본인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려고 취하려고 할 때 떨림이 발생되고, 그리고 자세 긴장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장애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안녕 이렇게 좀 떨리면서 실을 읊듯이 음정 단위로 이렇게 끊기는 언어장애, 그리고 안구 근육의 실조로 병변이 있는 쪽으로 안구가 편향되면서 주기적으로 눈떨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세와 보행을 살펴보면 머리는 일반적으로 좀 돌아가 있고 굽혀져 있으며 손상측 어깨 높이는 정상측보다 이렇게 조금 낮아져요. 이런 식으로 좀 낮아지고, 그리고 서 있을 때 우리 BOS가 넓어야 안정적이죠.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자세를 많이 취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걸을 때도 양발 사이를 크게 벌려 걷고 간격이 불규칙해지게 돼요. 그래서 좀 빠르게 걸어서 보행 속도를 올려서 균형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이렇게 줄을 대고 이 줄에 맞춰서 걸어보라고 하면 이 줄을 다 막 벗어나게 됩니다. 손에 실조가 있는 환자분들은. 자, 손해성 실조를 좀 보면 손해가 손상되어 근육의 협동운동 조절에 문제가 유발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나 후천적 결함 혹은 질병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져요. 자세의 긴장성, 복합운동 상실, 협동운동 불능,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손해성 보행, 정상적인 연합운동 해리, 운동 거리 조절 이상, 활동 떨림, 반사는 정상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정신적 상태도 정상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특징적으로 리바운딩 현상, 이렇게 좀 튕김 현상이 조금 많이 나타나게 돼요. 리바운딩 현상. 이러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의적인 운동 조절로 협조 운동을 조정하는 거를 목표로 많이 운동을 합니다. 그거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 아탁시아라고 하는 손해에서 많이 발생되는 이 실조증에 최적화된 운동 중에 하나가 이 프랭켈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또한 뭐 안정성에 특히 뭐 위치나 자세 움직임을 취할 때 근육 조절하는 것들을 많이 실시하고요. 그리고 나타나는 장애에 맞춰서 뭐 보행 운동이라든지 관절의 정확한 움직임을 증가시켜 준다거나 기능적 이동에 대한 운동 치료를 많이 실시합니다. 자, 그러면 중재들을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중재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 손해성 실조의 중재 같은 경우는 신경 근육을 재교육하는 중재를 많이 사용해요. 신경근을 재교육하는, 그래서 운동의 정확한 타이밍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PNF적으로는 뭐 역동적 반전이라든지 율동적 안정성과 같은 테크닉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프랭켈 운동, 실조증에 특화되어 있는, 예를 들면 힐투신이라고 해서 한쪽 다리에 반대쪽 다리에 뒤꿈치를 붙인다거나 이렇게 조절이 필요한 운동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균형 및 협응 운동으로 움직임의 작은 범위에서 부드럽게 자극하여 점진적으로 동작을 넓혀가는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안정성을 발달시키기도 하고 머리와 몸통 조절 발달 훈련을 실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몸통 조절이 좋아져서 머리를 바로 유지할 수 있게 되면 점차적으로 자세를 조금 더 어렵게 바꿔서 앉은 자세에서 훈련을 했다고 하면 선 자세로 바꾸면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보행과 이동 운동은 뭐 평행보행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게 되고요. 평행보행에서 실시하는 이유는 안정성을 증가시켜서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시각 정보를 이용하여 바닥에 이런 풋프린트, 발자국을 만들어서 보폭이나 이런 발의 정확도를 올려주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운동들을 많이 실시